현재 일본의 대형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공식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정반대로 한국의 호재는 더욱 일본 현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주변국들은 일본에 대해서 당연히 로켓 발사를 성공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일본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2가 소행성 류구에 모래를 채취해 캡슐을 지구로 보냈을 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일본은 최첨단 우주 강국이며 우주동맹을 이끌 리더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에서도 일본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일본의 우주정책 부서는 기술적으로는 유럽, 미국보다 10년은 앞서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는 물론이고 중국의 관영신문까지 일본의 소행성 착륙은 7개 분야가 세계 최초라며 일본의 우주 관련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이 누리호 발사를 성공했을 때에는 주변국의 반응은 일본 소행성 성공과는 달랐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자체가 기술력이 없다면서 폄하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 매체 등은 한국은 반도체부터 대부분의 기술을 일본 것을 모방하고 훔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로켓 발사 역시 한국의 순수 기술이 아닐 것이라며 누리호 발사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매체들은 한국의 로켓 발사 소식을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의 로켓 발사 자체는 성공했으므로 한국의 긍정적 뉴스는 거의 다루지 않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 누리꾼들은 이번 발사에 대해서 대부분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일본 누리꾼은 군사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상은 북한이나 아니면 일본이겠지라고 댓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로켓을 개발하는 것을 두고 보면 안 된다며 결국 일본에 사용될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도 보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일본을 타격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자신들도 알고 있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심정으로 한국의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로켓 발사 같은 과학적 사고가 필요한 작업을 결국에는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가르쳐 주지도 말고 돕지도 말아야 한다며 일본의 로켓 기술을 절대 유출하지 말자며 일본 정치권에서 나오는 비한 3원칙을 등장시키며 혐한 정서를 보이는 누리꾼들도 등장한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도 한국 로켓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최근 한국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메시지를 좀처럼 내지 않던 중국의 속내가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황구시보는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 수준이 매우 떨어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항공우주 전문가 황즈청은 22일 관영 황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누리호의 등장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확실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누리호의 기술 수준이 선진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세계 주요 항공우주 강국의 운반 로켓과도 아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리호의 종합적인 수준은 중국 최초 인공위성인 동팡홍 1호를 탑재한 운반 로켓 창정 1호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누리호의 전체적인 성능은 1970년대 제작한 창정 2호보다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창정 2호는 2.4톤의 무게를 200에서 400km 근접, 궤도까지 보낼 수 있는 2단계 운반 로켓인데 한국은 아직 그 수준도 안 된다면서 중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누리호는 7톤의 중량에 그보다 훨씬 높은 궤도로 올라갔음에도 자신들 하고 싶은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로켓은 고압 애프터버너 기술을 사용 못했는데 그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기술을 익히려면 대략 15년의 기간이 필요해 한국의 발사 성공 시기를 2035년께로 대폭 연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술은 러시아로부터 배운 모양인데 결국에는 실패한 것은 아직 핵심 기술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결국 한국보다 기술력이 높다는 것이며 한국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로켓 기술은 아직 멀었다며 우주강국이 아니라 폄하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의 대형 로켓 발사가 실패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한국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오히려 미국의 인정을 받으며 일본을 놀라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왜 일본의 대형 로켓 실패 문제가 심각한 것이며 반면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우선 금주 일본이 17일 우주 사업에 활용할 새로운 대형 로켓인 H3의 첫 발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자사는 가고시마현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1호를 발사하려 했으나 카운트다운이 종료된 뒤에도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사는 현지 공영방송 NHK에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3는 일본의 주력 로켓인 H2A를 대체할 기종으로 자사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2천억엔가량, 무려 1조 9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개발했습니다. 국가 빚이 많은 일본이지만 혈세를 투입한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AC3는 본래 2020년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개발한 LE9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도 수용 로켓 입실론 6호기 발사가 실패하면서 부품 교환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로켓 발사 실패는 현재 매우 일본의 심각한 우주산업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자사에 따르면 발사 직후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체를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를 도는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파괴를 지시했다라며 고체 연료 로켓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다며 부품 결합이나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히며 고체 연료 로켓 실패 이유를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흠이긴 하지만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며 지금까지 많은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지만 최근에 로켓 발사 실패로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소형 위성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실론 6호에는 일본 최초로 민간 위성이 탑재되었는데 보기 좋게 이것을 날려버린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상업용 발사 수출을 목표로 개발해왔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싸더라도 성공률이 매우 높은 일본에 모이게 하자는 게 이번 취지였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형 로켓이 발사를 실패했으며 이것도 위성 발사 수주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입실론 6호에 이어 연이은 발사 실패는 일본의 높은 발사 성공률에 대한 신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싼데 굳이 일본에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조성돼 버리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최근 고체연료 발사체를 비롯한 로켓 능력은 주변국을 놀라게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국의 우주 기술을 일찌감치 눈여겨보고 상부상조하는 국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은 이제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 부품과 기술을 실제 우주에서 시험하게 되는 국산 소자 부품 검증 위성이 오는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때부터 쏘아 올려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다양한 소식은 주변국을 긴장시키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는 한국의 발사체를 조금만 바꾸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 정세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위성용 더미를 올려 발사했으므로 군사적 목적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중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게 발사체가 꽤나 멀리 날아간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 누리호에 있던 더미 위성체는 호주의 남쪽 바다 약 8,700km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알레르기에 가까운 반응은 한국에 대한 경계라고 못 박습니다. 결국 ICBM은 중국 전역을 타겟으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도 이루어졌으며 결국에는 ICBM을 한국이 갖추면 중국 전역이 타겟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한국이 이러한 미사일 능력을 갖추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의 발언과는 다르게 외신에서는 한국 누리호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국영방송 AFP는 6.25로 폐허가 된 한국이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의 중심 장소가 되더니 이제는 로켓까지 쏘아 올렸다라면서 한국의 발전 속도가 눈부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실제 이번 한국 로켓은 일본이 말하는 대로 남의 기술을 가져다 조립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리호가 쏘아 올려지기까지 한국 연구원들의 수많은 실패와 연구가 반복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미국의 기술 통제와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은 제대로 된 기술을 받을 수 없었으며 독자적 기술로 발사체 개발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 사정상 넉넉하게 지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1000명도 안 되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적은 직원들 숫자로 세계 7번째 발사체 기술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신들이 말하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만큼 대단한 성과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 당국의 한국에 대한 행동은 아르테미스 달 탐사 주인공이라는 일본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는 한국의 우주 기술을 인정함과 동시에 첨단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을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 미국은 달 탐사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한국과 동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 부국장인 존 구이디는 다누리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한국이 이 임무를 수년간 준비했다며 몇 달간 비행이 문제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다누리를 개발하면서 발휘한 역량을 또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극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미국이 최근 한국과 우주군 동맹은 물론 달 탐사에까지 유독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에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데 더 놀랄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미국 나사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장비에 매달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미 한국우주국 나사의 스피어렉스 우주망원경 성능을 검증하는 초정밀 시험 장비를 개발해낸 것으로 미 나사가 이 장비를 매우 애지중지한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바로 이 장비를 통해 3D 우주 지도를 그리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망원경 분야 역시 미국은 중국과 다투고 있는데 중국은 우주 정거장은 물론 허블 망원경도 쏘아 올려 미국과 함께 우주 공간에서 각종 실험과 측정을 겨루는 첨단 과학의 경쟁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문연구원은 앞서 스피어렉스 우주 망원경의 핵심 성능인 적외선 영상 분광 기술을 개발했고 나사는 이 기술을 적용한 스피어렉스 망원경을 2025년 우주로 발사합니다. 스피어렉스는 영상 분광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전 우주를 102가지 색깔로 촬영하고 천문연과 나사는 관측 자료를 토대로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해 우주 진화의 역사를 규명하게 됩니다. 미국 연구진은 스피어렉스 프로젝트에 한국산 장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스피어렉스 관측기기 개발을 책임진 켈텍 연구원은 우주 망원경 발사에 앞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한국 천문연이 개발한 극초원 진공 체인버를 통해서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며 한국과 미 나사의 연구가 우주 구조를 알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와 켈텍은 진공 체인버가 워낙 중요한 장비이다 보니 신주단지 모시듯 이 장비를 지하 실험실에 설치했습니다. 최근 나사는 차세대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주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이처럼 우주 지도를 3D로 제작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개발한 부품이 핵심적으로 활용되면서 더욱더 양국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최근 미국과 한국의 우주 기술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기술력이 늘어갈수록 강대국과 연합하여 국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첨단 제품 공급망에서도 다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분야에서도 발전해 나가면서 주변국과 격차를 벌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소행성 탐사선 등 우주 분야에서도 상당히 앞선 분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한국은 추진력과 융통성으로 대부분 분야에서 일본을 역전하는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연합에 대해 내심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